피고 한결과 지우는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임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제 귓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지난 5년간 저희가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 내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았던 그 행복한 시간이 전부 가장 더럽고 끔찍한 범죄의 기록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뱃속의 아이가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 실제로 독일에서 친남매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법정 다툼까지 갔던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엄격한 근친혼 금지법과 정서를 고려해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잔뜩 버무려 넣었죠. 혹시 지금 남의 불행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당신들의 일상이 가장 따뜻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누군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갈망했던 것이 알고 보니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금기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의 파멸적인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견기업 정우 그룹 회장의 외동딸 지우였어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공주님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외로움이 있었죠.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예술대학원생으로 지냈는데 그곳에서 외로워 보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결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결 씨는 저와는 정반대로 평범한 흙수저 출신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빛이 저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는데 그 끌림이 저만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결 씨가 잃어버렸다는 유일한 가족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뒷모습만 찍힌 어린 소녀가 저랑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한결 씨가 말했어요. 이상하죠, 지우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 뒷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우리 혹시 운명 아닐까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울컥하며 말했죠.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요, 한결 씨. 당신을 만난 후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서로의 온기에 급속도로 빠져들었어요. 저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에 그 사람은 따뜻한 온기에 취해갔죠. 저희는 이것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저 벅차오르는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희의 관계는 정말 급속도로 깊어졌고 저는 그 사람, 한결 씨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너무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이제 진짜 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청우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제 법적인 아버지 최 회장님은 제가 당신의 친딸인 줄 알고 키우셨지만 사실 저는 최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과거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저는 한결 씨에게 말했어요. 나 당신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결 씨가 놀라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라니. 정말 고마워요, 지우 씨. 저는 울면서 대답했죠. 이제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아이와 당신만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도망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한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킬 거예요.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짧았죠. 곧 저희가 친남매라는 끔찍한 진실을 아는 어머니의 분노와 경악이 저희를 덮칠 테니까요. 저희는 그저 행복을 향한 도피라고만 생각하며 기뻤답니다. 저희의 행복은 저희의 친어머니인 제이 씨에게 발각되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이 씨는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한결 씨를 낳고 버렸고 재벌 회장님과 재혼 후 지우를 낳고 사모님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친아버지가 다른 이복 남매가 아닌 친어머니가 같은 충격적인 친남매였어요. 제이 씨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했어요. 그녀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 휩싸였죠. 제이 씨가 제 방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깜짝 놀라 한결 씨 뒤로 숨었어요. 제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야. 너희 둘 당장 떨어져. 너희는 안 돼. 저는 엄마에게 따지듯이 말했죠. 엄마, 왜 안 돼요? 저희는 이복 남매잖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곧 아이도 생길 거라고요. 제이 씨는 울면서 절규했어요. 안 돼. 이 관계는 하늘이 용서치 않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한결 씨를 버릴 때의 죄책감과 재벌 사모님으로서의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녀는 결국 잔인한 거짓말을 계획했죠. 친남매라는 진실을 감추고 저희에게 이복 남매라고만 거짓말하여 파멸을 막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비밀 은폐가 오히려 저희를 더 깊은 비극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친어머니 제이 씨는 저희에게 절대 친남매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회장님과 재혼하기 전에 낳은 이복 남매라고 거짓말하여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죠. 이복 남매끼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의 엄격한 법적으로는 근친상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충격의 수위를 낮추면서 저희의 관계를 끝내려는 잔인한 수였어요. 제이 씨는 저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지우야, 너는 청우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야. 내 명예와 부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복 오빠와 낳은 아이는 회장님에게 불륜의 증거가 될 거야. 그녀는 재벌 사모님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의 행복을 짓밟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한결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이 씨는 그 사람을 버릴 때의 죄책감 때문에 더욱 매몰차게 대했어요. 한결아, 내가 정말 동생인 지우를 사랑한다면 놓아줘라. 이 관계는 이복 남매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저는 엄마의 극심한 반대에 흔들렸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한결 씨에게 말했죠. 엄마 말이 맞다면 저희는 이복 남매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희는 엄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도피할 거예요. 저희는 이복 남매의 금단의 사랑이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결국 모든 비밀을 은폐하려는 엄마에게 등을 돌렸답니다. 저와 한결 씨는 저희를 쫓는 친어머니 제이 씨의 눈을 피해 몰래 해외로 도피했어요. 저희는 가진 것 없이 둘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죠. 제이 씨의 반대가 너무나 강했고 저희의 관계가 이복 남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반대가 더더욱 저희를 단단하게 묶어 놓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오직 우리 둘만의 결혼식이었죠. 한결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경력을 살려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저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이제 흙수저 출신인 한결 씨와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결혼식이 끝난 후 한결 씨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고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야. 당신 덕분에 내가 잃어버렸던 외로움을 채웠어요. 저는 울컥하며 대답했죠. 저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복남매라고 해도 저는 당신이 운명이라고 믿어요.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저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사랑 하나만으로 버티는 운명 공동체였어요. 제이 씨는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저희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도피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저희는 비록 세상과는 단절되었지만 곧 태어날 첫 아이를 기대하며 둘만의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저희의 뒤를 쫓아다니는 친어머니 제이 씨의 죄책감 어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도피 생활 끝에 저희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한결 씨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죠. 세상의 시선과 부모의 반대 속에서 힘겹게 얻은 생명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아이의 탄생으로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행복했어요. 저는 태어난 아기를 보며 저희의 사랑이 단순히 이복 남매 사이의 금단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더욱 강하게 믿게 되었죠. 한결 씨가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우리 아기, 아빠가 너를 위해 뭐든지 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전부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힘들게 지켜낸 아이예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친어머니 제이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저희의 뒤를 계속 쫓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 한결 씨와 딸 지우가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를 버릴 때의 죄책감과 사모님으로서의 지위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저희의 관계를 이복남매라고 거짓말했던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제이 씨는 저희의 도피처를 알아내고는 근처에 숨어 저희를 몰래 지켜봤어요. 아기가 태어난 걸 보면서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겠죠. 그녀는 저희의 행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이 씨는 이 파멸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매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5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그 5년 동안 아이 셋을 더 낳았고 어느새 내 아이의 부모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대가족이었지만 저희의 삶은 남들이 모르는 외로운 고립 속에서 이어졌어요. 저희는 누구에게도 저희의 과거를 말할 수 없었고 저희의 관계가 이복남매라는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결 씨는 평범한 흙수저 출신이었는데 불우한 환경 탓에 외로움이 컸던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한결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가끔 무슨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혼자 우울해 보여요. 한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슬펐죠. 아니에요, 지우 씨. 당신과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다만 저희가 이복남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요. 당신은 청우 그룹 회장의 딸인데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저는 청우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는데 부유하게 자랐지만
항상 결핍과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라 내 아이를 키우면서도 가끔씩 느껴지는 근본적인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저희의 관계는 이복남매를 넘어선 친남매인데 저희의 행복이 너무나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았거든요. 저희는 사랑 하나로 버텼지만 외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의 금단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이의 그림자처럼 저희를 계속 따라다녔답니다. 제가 5번째 아이를 다시 임신한 상태였어요. 내 아이도 힘든데 5번째 아이라니 저는 속으로 조금 막막하지만 곧 태어날 아이에게 축복만 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여전히 저희의 관계가 친어머니가 거짓말했던 이복남매라고 믿으며 살고 있었지만 한결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버려진 아이에 대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고 있었어요. 저희가 5년의 외로운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결 씨는 우연히 집안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 일부를 발견했어요. 그건 친어머니 제이 씨가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자신을 낳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이후의 죄책감을 기록한 일기였죠. 한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날 버린 이유가 이게 다였단 말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지? 버려졌던 과거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지우와 친어머니가 같은 관계라는 친남매라는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는 기록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겨우 찾은 운명적인 사랑이 알고 보니 가장 끔찍한 금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저희의 5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터져나왔고 저희의 위태로운 행복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한결 씨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겨우 찾은 운명적인 사랑인 지우와 친어머니가 같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붕괴했어요. 저희가 이복남매라고 믿으며 도피와 결혼을 감행했는데 사실은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였다니. 이 끔찍한 진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죠. 저는 그의 동생이었고 저희의 내 아이는 이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금단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친남매라니. 우리가, 지우가 내 동생이었다니.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야?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겨우 찾은 운명적인 사랑이 알고 보니 가장 끔찍한 금기였다는 사실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을 거예요. 한결 씨는 자신이 지우와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했어요. 저희의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겠죠. 그는 결국 한국에 있는 친어머니 제이 씨에게 연락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한결 씨는 결국 친어머니 제이 씨에게 전화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통보했어요. 더 이상 이 친남매라는 죄책감과 비밀을 안고 살 수 없었겠죠. 그는 지우에게는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제이 씨에게 폭로를 통보한 거예요. 한결 씨가 전화 너머로 절규했어요. 어머니, 제가 동생과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밝히겠어요. 제이 씨는 경악했어요.
그녀는 재벌 회장과 재혼 후 사모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완벽했던 삶과 청우, 그룹 사모님으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녀는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안 돼, 한결아. 제발 돌아오지 마. 내가 모든 걸 밝히면 우리 모두 파멸이야. 그녀는 한결 씨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이 씨는 결국 자신의 법적인 남편, 청우, 그룹 최 회장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최 회장님은 지우의 법적 아버지였지만 사실 지우의 친아버지는 제이 씨의 과거 내연남이었죠. 제이 씨는 자신의 이중 불륜과 출생의 비밀을 은폐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비밀의 폭로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불꽃이 되었답니다. 제이 씨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청우, 그룹 최 회장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그는 지우가 자신의 친딸인 줄 알고 키웠지만 사실 지우의 친아버지는 제이 씨의 과거 내연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 딸이 자신의 전처의 아들인 한결과 친남매 관계인데도 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는 출생의 비밀에 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최 회장님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내 그룹의 명예를 너희 따위가 짓밟게 둘 수는 없다. 내 이름에 먹칠을 해? 내가 너희에게 복수해 주마. 그는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잔인한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죠. 당장 저 한결이라는 자와 지우를 근친상간 혐의로 고소해.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의 친권 박탈 및 양육권 포기 소송도 함께 진행하라. 최 회장님은 지우의 법적인 아버지였지만 사실 친자 불일치였기 때문에 저희에게 복수할 명분이 있었어요. 한결 씨가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려던 일이 이제는 법적 논란으로 번지며 저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파멸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파문을 예고하는 끔찍한 시작이었답니다. 결국 저희는 법정에 섰어요. 청우 그룹 회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 회장님의 고소로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 앞에서 근친상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최 회장님 측 변호사는 저희의 관계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결 씨와 저는 이복 남매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친어머니 제이 씨의 증언과 과거 기록들로 인해 판사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죠. 피고 한결과 지우는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임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부유하게 자랐지만 항상 결핍과 외로움을 느꼈던 제가 운명이라 믿었던 한결 씨가 제 오빠였다니 저는 몸을 떨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저희는 이복 남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이 충격적인 진실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그 자리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유산할 위기에 처했어요. 뱃속의 5번째 아이까지도 이 끔찍한 진실의 희생양이 될 뻔했답니다. 법정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결 씨는 붕괴했어요. 저희의 친남매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폭로되면서 이제 저희의 비극은 완전히 파멸로 향했답니다. 법정에서 저희가 친어머니가 같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신을 속인 한결 씨와 이 모든 것을 숨긴 친어머니 제이 씨에게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었죠. 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한결 씨에게 울부짖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내 오빠였잖아. 우리가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과 모든 순간이 가장 끔찍한 거짓이었어. 저는 한결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했어요. 저는 재벌가에서 화려하게 자랐지만 항상 결핍과 외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었던 사람이 자신의 친오빠였다는 사실에 분개했어요. 제가 낳은 내 아이들까지도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저희의 사랑은 금단의 사랑이었고 아이들은 그 범죄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한결 씨는 흑수저 출신이었지만 선량했는데 결국 이 죄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함께 이 비극을 초래한 친어머니 제이 씨에게 복수를 다짐했어요. 법원은 저희의 관계가 친남매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에 따른 근친상 간의 사회적 파장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이유로 아주 무서운 결정을 내렸어요. 법정은 단호하게 판결했죠. 피고들의 자녀 4명을 위탁가정으로 분리 조치한다. 법원은 저희 같은 근친상간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아이들의 정서와 성장에 해롭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희의 4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저희의 첫째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죠.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 맞잖아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위탁가정으로 떠나던 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했고 사랑 하나로 지켜내려 했던 아이들을 한순간에 빼앗겼죠. 한결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는 속으로 절규했겠죠.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내 죄 때문에 저희의 금단의 사랑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양이 된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의 친권 박탈 및 양육권 포기 소송을 당한 상태였는데 결국 법원의 강제적인 분리 조치로 아이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답니다. 친어머니 제이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딸인 저에게 복수의 칼날이 돌아오고 세상에 자신의 이중 불륜과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로 했어요. 제이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저는 청우 그룹 경영권을 포기하고 저의 모든 재산을 딸과 손자들을 되찾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이 비극을 속죄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벌 회장님과 재혼 후 사모님으로 누리던 화려한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저를 찾아왔죠. 제이 씨는 저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한결이와 친남매라는 사실을 숨긴 건 내 이기심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되찾아올게. 엄마를 용서해다오. 저는 냉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죠. 이제 와서 속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 아이들이 위탁 가정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룹의 명예도 부도 필요 없어. 오직 너와 내 아이들만 되찾을 수 있다면. 한결이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대. 그 싸움을 엄마가 도울게. 그녀의 속죄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 그녀는 남은 생을 속죄와 복수의 화신이 된 저, 그리고 아이들을 되찾는 데 바치기로 했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한결 씨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죄인으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저희의 금지된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저는 저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저와 지우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결 씨는 평범한 흙수저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투사가 되었어요.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가족 형성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한결 씨가 헌법소원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를 미워해야 했지만 동시에 저희의 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뒤덮었어요.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이 싸움을 통해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잡으려 했답니다. 저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결 씨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저희가 친남매라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에게서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느꼈죠. 이 마음은 죄책감과 끊임없이 싸웠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단순한 범죄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출생의 비밀과 법적인 굴레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가족사였을까? 저는 한결 씨를 미워해야 했지만 동시에 저희의 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결 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저희의 사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저의 복수심을 잠재웠고 저를 괴롭히던 감정의 폭풍을 멈추게 했죠.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결 씨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진 듯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지우 씨. 우리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저희는 죄책감과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며 미래를 결정해야 했어요. 저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별해야 할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려 있었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저희의 운명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어요.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두 사람의 운명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로 남았죠. 저희가 친남매라는 끔찍한 진실과 근친상간이라는 법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법적으로는 유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한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확인하며 끝을 맺었죠. 저희의 사랑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비극적인 가족사였음을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의 네 아이들은 여전히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의 끊임없는 헌법소원과 제이 씨의 속죄를 통한 노력으로 언젠가 함께할 희망을 남기면서 이 끔찍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저희의 관계를 금단의 사랑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희는 저희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끝까지 책임지려 했죠. 여러분, 과연 이들의 사랑은 죄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운명이었을까요?